안녕하세요. 4월 6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나스닥도 1.67% 상승하면서 기술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 오름세 보이면서 3,127.08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홀로 5,800억 원대의 물량을 사들였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개인이 378억 원, 기관이 5,100억 원대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전일 대비 0.12% 내림세 보이면서 968.63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홀로 2천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이 136억 원, 외국인이 1,577억 원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스파이더님, 상구님과 함께하는 든든한 화요일입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박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스파이더님, 상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본격적으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미증시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스파이더님, 네,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리고 뭐 비제조 구제매자 뭐 PMI 지수라든가 아니면 서비스 PMI 지수가 뭐 일단 호조세를 좀 보였죠. 전월 대비해서 네. 굉장히 좀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거기에 힘입어서 이제 나스닥, 다우,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굉장히 크게 좀 올라갔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국내 지수 오늘 약간 좀 약간 좀 흐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서 약간 좀 안타까운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만, 네. 일단은 다우 지수라든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4,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지금 현재 나스닥 지수도 일단 직전 고점 14,000포인트 가까이를 지금 쌍고점을 지금 찍으러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이렇게 상승세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 이평대를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3,127.08%, 그래서 총 이제 0.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뭐 도지 모양을 좀 그리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상승도 아니고 근데 아직은 뭐 하락도 아니고, 근데 중요 이평대를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좀 굉장히 시원한 어떤 모습을 좀 보인 건 아니라서 좀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외 글로벌 지수들이 상승을 하면서 국내 지수를 좀 받쳐줬다. 물론 이제 신고가 갱신이라는 부분이 지금 뭐 증시 과열 시그널도 경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것 자체가 호조일 수는 뭐 좋은 시그널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약간 좀 과열도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버핏 지수라 그래서 일단은 버핏 지수가 뭐냐면 국내 그 시총, 그러니까 증시 시총을 국내 총생산 GDP로 나눈 수치인데, 이게 지금 120% 정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70에서 80% 정도에서는 일단 좀 저평가가 좀 돼 있다. 근데 만약 이게 100%가 넘어가면, 버핏 지수가 100%가 넘어가면 일단은 조금 거품이 좀 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12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좀 과열 상태인 거예요. 약간 좀 거품이 좀 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한 오늘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들이 좀 많이
좀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는 그 타이밍에도 개인들이 좀 지수를 좀 받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5월 3일날 이제 공매도 제도가 다시 이제 부활을 했을 경우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불안 요소를 작용하면서 지수가 조금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좀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4월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월달까지는 지수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4월달까지는 바짝 좀 개인 투자가들 분들께서 돈을 갖다 황창 벌어놓고 5월달에 이제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을 경우에 불안 요소에 의해서 지수가 좀 빠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지수가 바로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4월달 말 정도까지는 지수를 갖다가 잘 선별을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챙기시고 5월달에는 약간 좀 관망 자세로 보시는 좀 그런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가 오늘 우리 시장 시원한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 지금 거품이 끼어 있다. 이번 달에까지는 지수가 괜찮을 것 같지만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될 때에는 지수가 빠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5월에는 그 전까지는 5월부터는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하자라고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상군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기본적인 시황에 대한 부분은 이제 네. 그 스파이더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전 이제 글로벌 시황 하면서 이제 우리가 좀 오늘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섹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국내 시황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왜 웃으시죠? 아니요. 네. 아닙니다. 네. 일단 지금 바이든이 2200조로 이제 인프라 계획에 투자를 하기로 했잖아요. 하기로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이제 집중되고 있는 섹터가 반도체 섹터예요. 이제 반도체 네. 섹터가 이제 바이든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바이든이 했는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는 일반 산업이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품귀 현상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반도체 네. 라인이 그러면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게 너무 한쪽에 뭐 쉽게 얘기하면 사실 반도체 라인은 한국이 거의 많이 이제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한국에 기대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을 밀어줘야 된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에 맞춰서 뭐 인텔이나 뭐 다른 기업들도 우리 반도체 섹터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할 거야. 국가적으로 우리한테 지원을 해줘. 이런 분위기를 그리고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냐. 굳이 이렇게까지 투자하지 않아도 충분히 돌아가. 괜찮아. 근데 너무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고 삼성 니네도 30-40조 투자한다 그러고 근데 우리는 120조 할 거야 라고 했지만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자체적으로 이제 삼성의 기술력이라든가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미국에서도 이제 국가 정책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도 네.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양해에서 리커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년 마일검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약간 네. 무협지에 나오는 것 같은 이름인데 네. 10년 동안 검 하나에 매진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뭐 무협지에 나올 만한 얘기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그 쏟겠다는 라인에 거예요. 10년 동안 이제 2025년까지 1,700조를 때려박겠다. 때려박겠다. 투자를 하겠다. 네.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인공지능이랑 반도체 라인에 우리가 이제 세계를 주도하겠다라는 포부를 어떻게 보면 밝힌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미국이 몇 주 내에 추가 경기 부양책 또 하겠다. 그 네. 말은 사실 이제 중국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2,200조를 했지만 우린 더 할 거야.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주도할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랑 중국이 그렇게 패권 경쟁을 그런 하고 있어요.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뭐 물론 많은 투자를 하면 이제 그 관련 분야가 기술적으로 발전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은 약간은 그 선을 넘어서 이제 자존심 대결로까지 패권 전쟁으로까지 이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예상을 조금 해보고요. 전문가님 그러면요. 그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 우리 업체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네.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심 섹터로 넣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네. 지금 조만간 뭐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고 앞으로도 눈에 뻔히 보이는 게 슈퍼사이클이 반도체 섹터로 돌아오는 게 누구나 알고 있고 그 네. 이제 기정사실화로 이렇게 오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도 중국도 이제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이제 뭐 대만 TSMC도 그렇고 이제 더 엄청난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슈퍼사이클을 기대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고민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아마도 더 투자할 거고 또 이제 시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짚고 가고 싶은 게 네. 미국은 혹은 아니면 이제 글로벌 전 세계는 왜 반도체 섹터 혹은 이 라인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가,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사실 가만히 있었어도 꼭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어도 이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모든 환경이 디지털화 되어 갈 것은 기정사실이긴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재택근무도 하고, 이제 뭐 회의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디지털 쪽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이제 뭐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향후에도 뭐 반도체, 인공지능, 가상현실, 5G, 자율주행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차피 갈 길이었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이제 불이 붙었다. 그래서 더 예상보다는 조금 더 빠른 투자, 빠른 집중 기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바로 내일 실적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요, 실적 시즌을 앞두고 그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올랐다고 하기도 뭐 하고 약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랑 삼성전자는 항상 같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일단 전일 이제 미 증시가 경제 지표가 이제 호조세로 인해서 이제 호재로 작용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다른 일반적인 기업들이 뛰었다기보다는 미 증시에서도 이제 팡주라고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어요. 뭐 물론 삼성전자도 우리 지수도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으나, 하지만 저는 이제 종목을 하나 굳이 콕 찍어서 보자면 카카오의 경우에는 굉장히 오늘 강세를 많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카카오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힘을 못 쓴 것은 이제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그 이제 재무가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향후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단기간에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간으로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는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미 증시도 빅테크 기업들이 강세하고 우리나라도 빅테크 기업들의 강세가 예상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수 자체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카카오는 액면 분할을 하잖아요. 카카오도 이제 지금 단연 빅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치부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네, 카카오는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아요. 두나무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나무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카카오 재팬 그 피코마가 전 세계 뭐 매출액 성장 3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호재도 있고, 온갖 호재들이 몽땅 많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이나 액면 병합이 사실 시총이나 주가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따지고 보면. 하지만 이제 호재로 영향을 끼칠까, 이제 악재로 영향을 끼칠까, 이런 얘기들에 대한 고민을 항상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근데 이번에 진행하는 카카오의 이제 그 액면 분할은 아마도 호재로 조금 더 작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마치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일반 이제 소액 투자자들도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지수를 잠깐 다시 이제 보자면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받았고,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지받았고, 이 다음은 이제 지금 현재 강세가 예상보다 약하긴 하지만 미 증시들에 대비해서 예상보다 약하긴 하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3,200포인트, 코스닥의 경우에는 1,000포인트 돌파부터가 아주 이제 타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아까 이제 스파이더님께서 말씀하셨던 5월 이전에 이 과정이 저는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5월부터는 이제 공매도에 대한 게 사실은 공매도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끼치지는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여태까지 이제 주가 상승에 많이 제약을 걸었죠, 공매도 시스템이. 근데 사실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모든 분들이 공매도 이렇게 다시 재개되면 이제 주가 상승에 방해되고 뭐 지수 하락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는 그게 아닐지언정 시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는 게 위축이 되는 게 조금은 이제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저는 5월도 6월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방송 출연하고 나서부터도 지속적으로 시장의 강세를 항상 예상하는 스탠스를 벗어난 적은 없어요. 네. 근데 5월은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조정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조정 타이밍도 잘만 잡는다면 다 이제 재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4월은 지속적으로 불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 동안에는 정말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그런 종목들 잘 캐치해가지고 수익 실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제가 오늘 좀 말이 많나요? 네. 잠시 쉬어가시겠어요? 전문가님 좀 알겠습니다. 쉬세요. 네네. 제가 전문가님의 말씀을 정리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상근 전문가님이 4월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많다. 하지만 5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 같다고 두 분 전문가님 모두 다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저 이쯤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조금 전에 카카오에 대해서 액면 분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제가 오늘도 카카오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고 와 진작 살 걸 뭐 저처럼 느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으시겠죠. 근데 아무래도 주가가 부담이 크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없었는데 마침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전에 지금이라도 빨리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이 네.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 가치는 변화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액면 분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주가 영향에는 끼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지만 이제 액면 분할을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 액면 분할을 하면은 이제 뭐 개별 주당 단가가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이 좀 더 용이해지는 건 맞지만, 네. 지금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좀 더 작은 이제 시총이 작은 기업들이 이렇게 이걸 낮춰버리면 단타 세력들이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동전주가 되어버릴 가능성이라든가 네. 혹은 단타 세력이 휘둘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카카오의 경우에 단타 세력이 휘둘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여전히 카카오가 향후에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카카오를 지금도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언제가 가장 저렴한 상태가 아니라 네. 갈 종목은 언제든 가기 간다.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진입할 자리라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카카오가 이거보다 못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뭐 이제 다른 생각이 나와야겠죠. 뭐 아니 여전히 잘 갈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지금 공략해도 되겠지만, 사실 이 자리에 공략하기란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카카오를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은 네. 그러니까 지금 상근이 형님 말도 맞는데, 카카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이제 어떤 우량 종목을 이제 진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하는 방법이, 시총을 지금 그 모아놓은 코스피 지수가 1년 후, 2년 후에도 3,000포인트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니면 3,500포인트, 아니면은 뭐 4,000포인트도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지금 만약에 54만 5천 원인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가를 갱신했고 지금 가격 자체에서 올라가 봐야 얼마나 올라갈까. 자, 위쪽으로는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아래쪽으로는 많이 열려 있지 않냐. 요즘에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런 그 유튜브 쪽에 그 새롭게 이제 뭐 이렇게 좀 어떤 돈 있는 법 해가지고 우리는 돈을 따면 안 돼. 돈을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어떤 좀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면 참 재밌어. 뭐냐면, 자, 돈을 잃으려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나? 상따.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네.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을 따라가라. 상을 칠 때 따라가라. 반어법이네요. 예. 아니,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해보면 지금 아까 상권 전문가 얘기했던 것처럼 카카오를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28%가 올라간 종목을 자 이걸 상따라 그러죠. 상한가 친 종목을 따라가라. 네. 위로는 2%밖에 못 먹어. 근데 아래쪽으로는 60%가 열려 있는 거죠. 정확하게 58%가 열려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가가 무너지고 밑으로 30% 이하까지 빠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을 했을 때 단타를 좋아하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시세가 좋으니까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만약 미래 향후 지향적으로 내가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도 있는 것처럼 만약 내가 레버리지를 간다. 그러면은 이런 어떤 우량 종목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접근해도 괜찮겠지. 대신 한 종목이 아니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목을 담아서 분산 투자 원칙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뭐 3,200, 지금 3,200에서 2,900포인트에서 지금 박스니까. 네. 근데 만약 직전 고점을 코스피가 넘어간다라고 친다고 한다면 3,500포인트, 3,700포인트 간다고 한다면 이런 카카오 종목들 갖고 가야 되겠죠. 근데 나는 그냥 어떤 개별적으로 단타를 치는 거에 익숙하신 분이고 개별 종목들을 건드리시는 분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카카오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나? 숨 막히죠. 숨 막히죠.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따라고 그러잖아요. 상한가 친 종목을 따라간다. 근데 위로는 얼만큼 열려 있는지 이게 지금 계속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약간 무겁단 말이에요. 나중에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사실 1,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만 원치 갖고 뭐 100만 원치 갖고 있는 거랑 10,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100주를 갖고 있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갖고 있다고 해도 100만 원이고 1,000원짜리 종목을 내가 1,000원짜리 어떤 그 종목 자체를 내가 1,000주를 갖고 있어도 사실 1,000원짜리가 1,100원이 되나 10,000원짜리가 11,000원이 되나 10%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그쵸. 개인 투자가들이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액면 분할을 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그랬지. 삼성전자는 액면 분할하고 나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가 액면 분할하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일단 느껴지는 것 자체가 체감상으로는 싼 거 아닌가? 이거 1, 2만 원은 가지 않겠나? 이거와 50만 원짜리 70만 원, 80만 원 가지 않겠나? 이거는 체감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개미 투자가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그 이슈화를 받고 기대감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은 카카오는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성으로 물론 따지면, 가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만 네.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하면 더 좋은 어떤 효과를 보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현재 가격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현재가 54만 5천 원?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액면 분할 이후에 가격이 싸졌네? 들어가고 싶네? 잘못된 거 아니야? 근데 이거죠. 아니 이런 어떤 생각이 시장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말씀을 되긴 드리는 돼요 거예요. 또 그게. 아니, 근데 근데 이게 또- 잘 돼, 또. 네, 또 한 가지 근데 궁금한 게요. 삼성전자의 경우에 2018년도에 액면 분할을 했을 때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여파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 후에 이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물론 우려가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로 네. 단타 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애초에 그 말은 이제 단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조정 구간이 힘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이런 그러니까 카카오나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물려도 대부분 기다리세요, 버티세요 이런 얘기가 보통 해드리지. 아유 큰일 났으니까 무너졌으니까 나오세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접근 방법이 그런 것 같아. 네. 삼성전자가 처음에 이제 액면 분할하고 잠깐 빠졌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거야 하신 분들은 다 사셨을 거예요. 네. 무조건 올라갈 거야. 3,000포인트 돌파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보셨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얘기인 거지. 지금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안착을 하고 있는데 만약 3,700포인트 갈 거야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 사도 되죠. 올라갈 거니까. 근데 3,000포인트가 뭐 만약에 지금 나스닥 뭐 다우나 S&P 500이나 신고가 4,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국내 주가 지금 박스라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3,200포인트에서 2,950포인트에서 박스인데 만약 거기까지 빠진다. 200포인트, 300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면 또 조정을 받겠지만 결국에는 국내 지수가 긍정으로 볼 거냐 아니면 부정으로 볼 거냐의 차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지금 저희가 출연하고 나서부터 상군 전문가님과 저는 계속 증시가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믿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나 그때 살 걸 후회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라고 했잖아요. 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네. 지금 어떤 증시가 지금 약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버핏 지수가 지금 120%가 넘어가면서 지금 약간 좀 거품도 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다우 지수가 저렇게 S&P 500이 저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나서 분명히 조정이 한 번은 와요. 근데 꼭 신고가 갱신하고 나서 조정이 올 때 크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조정 기간을 거쳐서 단순히 어떤 파동이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도 교육을 해드렸지만 네.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분명히 조정은 옵니다. 근데 그 조정 폭이 얼마나 오냐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좀 공포 지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사실 국내 지수는 3,500포인트, 4,000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단기적으로 3,400포인트, 3,500포인트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까 단지 제가 좀 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2008년도, 2010년도에 공매도가 개시되고 나서 1개월, 3개월 데이터를 보면 사실 지수는 400포인트 정도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지수 같은 경우 예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그때는 증시가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승 추세를 탔을 때의 얘기인 거고 지금은 고점 논란이 있고 거품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의 공매도가 제기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한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우량주의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카카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게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개별 종목이 아닌 게 국내 지수를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라는 상황에서의 투자는 먼저 빠지는 건 우량주니까. 코스피가 빠진다는 건 우량주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대응이, 그러니까 4월 달까지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5월 달 이후에 어떤 지수는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조심하자라는 개념인 거죠. 저는 근데 이제 네. 상대적으로 이제 스파이더님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역시나 저도 이제 5월에 조정이 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조금 덜해요.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대부분 뭐 삼성이든 하나든 대우든 아니 이제 뭐 많은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일을 잘 하고 있어서 이번 공매도 얼마 전 이제 미국 게임스탑 사태도 있었고 네.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이렇게 달려들 수도 있을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비관적으로까지 보진 않지만 분명히 조정은 불가피한 거고 조정이 온다면 5월에 온다면 또 이제 공매도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5월 달에 그럼 계속 관망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량주 중에서도 우량주를 찾는 게 괜찮지 않나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네. 건설 섹터를 여전히 이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양시장이 굉장히 이제 실적 정상화 기대감에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요 차트로 기준을 대우건설로 기준만 이제 비슷하게 여태까지 흘러갔으니까 연봉으로 해볼게요. 연봉으로 보면은 2007년, 2008년 이 라인이 이제 가장 이제 강세를 보였던 그 시기예요. 이 시기 때에 순이익이 올해 이거를 이제 넘어섰다고 해요. 근데 현재 주가는 여기 있죠. 6,400원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전성기 시절만큼 열심히 일하고 있고 돈 잘 벌어오고 있는데 주가는 저평가돼 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일봉으로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최근 이제 단기간을 1년이라고 쳤을 때는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나 차트를 굉장히 줄여서 본다면 전성기 시절만큼 돈을 벌어오던 시절보다 현재 주가는 훨씬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강한 힘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저나 이제 스파이더님이나 대우건설도 드렸었고 코오롱 글로벌도 네. 드렸었고 이래서 여태까지 전반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좀 더 힘을 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내일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또 있잖아요. 네. 정치 테마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드렸었지만 정책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이제 어느 쪽이 이기든 둘 다 이제 좀 호재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정책발 그리고 이제 저평가 뭐 등등등등 해서는 좀 당분간은 건설 섹터가 강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유망한 섹터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차트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추천 종목이기도 했고 수익도 한 두세 번 근데 제가 냈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아래쪽에 W를 찾아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저번 주에 이제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걸 주봉으로 제가 좀 많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나서 올라갔다가 저점을 깨지 않고 W를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 슈팅이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이번 저번에 이제 제가 출연을 했을 때 이 W만 찾을 수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무릎에서 살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도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기업 분석 들어가서 매출 잠깐 볼게요. 완벽하죠. 자, 매출 보면 매출액 증가했죠. 지금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해갖고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기 수익률까지 증가하고 있고 차트도 봤을 때 밑에서 아래쪽에서 W 나오면서 짝꿍땡이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을 했고 이건 얘는 지금 뭐냐 시간이 조금 행보를 치다가 다시 재차 직전 고점이 돌파하면서 싼 고점까지 8,000원까지 충분히 슈팅이 나와서 계단식 상승, 2단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딱 모양을 보면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이따가 또 이제 말씀을 많이 하겠지만 어떤 상승을 딱 하려고 하는 얘네들이 준비 자세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2차 지금 시간 조정 주고 그다음에 나서 3차 파동이 딱 나올 때 상승 1차 상승 그다음에 시간 조정 주고 직전 고점 뚫리면서 다시 슈팅 그러면서 8,000원 직전 고점을 때리지 않겠냐. 근데 매출 괜찮아. 영업이익 좋아. 거기다가 정책발도 있고. 총책발도 있어. 근데 차트상으로도 지금 슈팅을 쏠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야. 거기다가 차트를 줄여서 보신다고 한다면 아까도 제가 차트를 항상 줄여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저평가죠. 네. 아니 와. 재무가 좋아. 정책발도 좋아. 거기다가 차트상으로도 좋아. 직전 고점을 찍지도 않았어. 거기다가 1차 상승 이후에 아래쪽 상승 시그널 나왔어. 그 다음에 매수 신호 떴어. 그럼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너무 좋아, 이 종목은. 네, 내가 너무 봤을 좋아요. 때. 예. 그래서 몇 네. 번, 그러니까 중장기로 접근해도 되는 종목인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두세 번 맥점 공략해서 이제 수익 실현했고 이제 그 중장기로 접근해도 좋겠지만 버거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들고 있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버거워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수익 실현을 반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안내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단기, 중기, 수익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중을 좀 실어서 가져가되 네. 와우. 일단은 분산 투자 원칙으로 가져가시되 약간 좀 비중을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어느 정도 한 뭐 30% 정도 뭐 이렇게 좀 만약 이 종목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비중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1억이 있다면 10개로 쪼개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넣는다고 한다면 한 300만 원 정도 집어 넣으셨다가 단기간 시간 조정을 주거나 가격 조정을 줄 수 있어요. 이따 제가 RSI나 MACD 교육을 좀 해드릴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과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의 어떤 조정을 주고 갈 수 있는데 장기로도 좋고 단기로도 좋고 뭐 아니면 뭐 스윙으로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단시간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정 내려오면 또 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좀 내려오면 더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20일 2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0원 부분 내려오면 또 사겠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1차 매수를 들어가시고 뭐 2차 매수를 들어가시는데 그런 어떤 정확한 맥점 자리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시를 해드릴게요. 근데 이 종목은 네. 공략을 하시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재밌는 알겠습니다. 종목이에요. 이건 좋아요.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거든요. 네, 이런 종목 하셔야죠. 됐습니다. 저도 함께 참여해서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카카오 액면 분할 이슈에서 건설주들까지 아직 저평가돼 있으니까 관심 갖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그중에서도 대우건설이 재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가장 유망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세한 대응 전략 얻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우리 지난주에도 이 시간에 두나무 관련주에 대해서 뜨겁게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 열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뜨거운데 네, 상군 전문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사실 보시나요? 이제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반도체라든가 건설 섹터는 오늘의 특징 섹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섹터를 말씀드렸던 거고 네. 오늘의 특징 섹터는 사실 얼마 전에도 했었지만 또 이제 두나무 관련주 가상화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온갖 수급이 여기 다 집중이 돼가지고 네.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예를 들자면 TS 인베스트먼트, 우리기술투자, 대성창투, 에이티늄 인베스트, 제시현 시스템까지 전부 다 이렇게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강세가 되고 이제 변동성이 보일 걸 알고 있었지만 너무 첨예한 상승폭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마 접근하는 데는 부담스러웠는데 왜 이렇게 이게 이슈가 됐느냐. 가상화폐들의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했다. 네. 2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이제 하나로 한다면 2,249조. 이게 계산 빠르시네요. 아니, 계산해왔죠. 해갖고.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1등 코인인 비트코인이 1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 7,800만 원 돌파했었죠. 그쵸. 네. 7,800만까지 돌파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뭐 거품이네, 아니네, 뭐 고점 논란이네, 아니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아, 두나무 파트너 보유 중인 코인 나로. 제가 얼마 전에 그 네. 어디죠? 그 보라 코인이라고 했나요? 네. 네네. 보라 코인을 저도 갖고 있었지만 1,800% 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잠깐 제가 이제 코인을 쉬고 있는데 네. 와 이번에 마루 코인 보면서 20배, 21배를 뭐 얼추 그 올라갔어요. 정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11억 원 정도에서 지금 225억이 된 거니까 거의 굉장해요. 네. 21배가 올라간 거거든. 그리고 지금 저는 사실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거 보면서 궁금해요. 이거 네. 했어야 되나? 생각이 이제 바뀌셨을 것 같아요.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떠난 버스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멋지시네요. 또 그리고 그런 일단 철학이. 지금도 생각이 약간 좀 과열이라는 생각에 좀 변화는 없어요. 저는 대세 하락장이 조만간에 온다고 생각을 하고 가상화폐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년 말에나 건드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최근에 또 1억까지 가겠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저는 이제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전히 저도 보수적인 스탠스는 맞는데 네. 맞지만 이 정도로 타오르는 종목들은 최소한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야죠. 그래서 단타적인 접근은 뭐든 뭐 정치 테마든 코인이든 단타 종목들은 현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를 이제 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단타적인 접근은 오케이. 하지만 중장기 스윙 이상은 아무래도 조정 타이밍이 언제 나올지 이제 그 누구도 이제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도 사실 예. 이거에 대해서 관련주는 하나 갖고는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거의 한 90%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그냥 오늘 청산하고 말았는데 네. 근데도 불만이 많으시더만요. 큰 수익을 못 보셔서. 오늘 상황을 쳤는데 네. 15% 먹고 이제 끝냈죠. 왜냐하면 저번에는 이제 상군연구원하고 저 얘기할 때 상군 전문가님하고 얘기할 때 보유자 영역에서는 갖고 있어도 된다. 근데 이제 약간 좀 과열이지 않냐. 근데 사실 갖고 있었거든요. 보유자 영역이었으니까. 보유자 영역이었으니까 이미 40% 수익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2배를 먹었죠. 그러니까 뭐 먹었다는 라니 수익 청산하셨다고. 오늘따라 저한테 시비를 많이 하시네. 시비가 아니라 아니 저한테 오시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90% 수익 청산했다고. 근데 상한가에서 청산을 한 게 아니라서 너무 아쉽다. 이 정도 아쉽죠. 하지만 근데 욕심이죠. 욕심이죠. 아쉬운 건 아쉬운 거지만 아쉽긴 욕심이죠. 아쉽지만 근데 충분한 수익을 이게 많이 약간 좀 보셨으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네. 어떤 이런 종목들을 잘 발굴해서 아래쪽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근데 그렇죠. 축하해드려야 되는 일이죠.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솔직히 와 이건 휘발통 들고 그냥 불에 뛰어드는 게 아닌가. 너무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저는 위험해요. 이게 보유자 영역에서 때문에 가져간 거지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라 그러면 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용자죠. 들어가라 그렇죠. 용자죠. 용기 있는 자인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분들은 사실 너무 이제 도박 그러니까 뭐 강한 물론 거죠.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부담스럽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상따 상가치 종목 따라가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이건 조금 저는 돈 있는 법의 첫 번째가 상따거든요. 네, 상투라 그러죠. 여기 머리카락 살짝 하나 나와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그 머리카락 하나 삐져나온 곳에서 잡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을 체크하고 또 진입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대응하려고 하신다면 최소한 컷이라도 몇 개 잡고 대응하시길 근데 바랍니다. 이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컷을 갖다가 자기가 자신이 있다라고 하신 분은 해도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수익 실현은 빠르게 하시는데 컷을 잘 못 하시잖아요. 네. 사실 전문가들도 컷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면 기대감도 있고 자신 있는 종목이었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은 지금 머리카락 하나 이렇게 이거 상투도 아니야. 내가 봐도 상투도 아니고 머리카락 하나 나와 있는 거 꼭지 딱 잡는 경우가 많거든. 네. 이런 종목들은 좀 저도 이거 갖고는 있었지만 와 이건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너무 이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그래픽 카드 관련 종목들도 이제 좀 그 중에 이제 대장이 이제 JCN 시스템이 오늘 이제 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근데 네. 상대적으로 이제 신텍이라는 종목은 뭐 꾸준히 상승세를 보인 것은
있지만 오늘 상승세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바로 들어가야 돼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이 종목 혼자 못 올라갔네? 관련 종목들 중에 이거 좀 째려봐야 되지 않나? 라고 순환매를 이제, 보일 가능성이 그렇죠. 크니까. 관심은 네. 가질 필요가 있다. 뭐 물론 JCN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렇게 이제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 흐름을 보면 저거는 사실 오늘 중간에 좀 따라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걸 미리 들어가기엔 참 부담스럽죠. 못 들어갔죠. 예. 못 들어가요. 이거는 지금 상향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루 만에 확 올라가는 종목들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대성창투나 이런 네. 종목들은 추세 자체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따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지만 저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종목들은 일봉상으로 따라잡기가 힘들죠. 맞아요. 스파이더님 말씀처럼 오히려 그 상승세가 원래 셌던 종목들은 이 상승세를 보고 단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지금 추세가 꺾이는 줄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종목들이기 갖고 때문에 있어도 파는 그렇죠. 종목이죠. 오히려 네. 공략하기 훨씬 더 힘들었고 만약에 공략을 했다고 할지언정 네. 61평 돌파하면서 슈팅을 잡아먹기 위한 단타적 접근 정도까지가 이제 한계였지 않았었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혹시나 내일도 관련 섹터들이 더 이제 강세를 받는다면 이제 홀로 소외받았던 심택도 움직여줄 가능성도 있다.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가상화폐연료 관련주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조정을 받았을 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과연 몇 프로의 조정이 왔을 때 적당한 네. 그거 이제 조정을 준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저번에 제가 교육해드렸던 조정 비율 한 50% 정도. 그러니까 1차 상승폭이 50% 정도 왔을 때 혹은 중요 이평선에 왔을 때 한번 왜냐하면 굉장히 셌던 지금 추세를 주는 이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번에 막 급락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50% 조정 자리면 한번 튀거든요. 그런 자리를 저희가 카톡방에 오시면 저희가 한번 공략을 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저희랑 같이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보유자분들이 이 스파이더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이 조정 비율에 대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50% 정도 조정을 줄 수가 있다라고 했지만 만약에 지금 진입을 했다가 50% 물려 있는 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공략하는 거랑 내가 50%를 견딜 수 있느냐는 아주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컷자리에 대한 기준을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상승폭이 강했던 종목들을 아쉬워하시기보다는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자리를 줄 거야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그럼 만약 내려온다면 내가 어디서 잡아야 되지? 라는 부분들은 약간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거라든가 시황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슈 그렇죠. 종목들을 해가지고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되는 고민할 필요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내가 그냥 안전지향주의다. 내가 정말 공격적인 투자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기다리시면 또 자리를 줘요. 그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표현이 좀 거치신 거 아닌가요? 가치가 없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긴 한데 이건 성향의 차이인데 그렇죠. 제 성향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요. 저는 보수적인 대응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들어가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지. 물론 누구나 다 수익이 나는 걸 좋겠지만 그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트 분석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차트는 매도와 매수의 싸움 흔적이기 때문에 차트만 잘 보실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슈화가 맞물려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전 이번 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요. 지금 좀 많이 벌었어요. 와. 정말 수익이 많이 좋은데 옆에 상군 전문가님 왜 우시는지 제가 알아요. 좀 저보다 수익률이 약하거든요. 아니 리딩에 집중하셔야지 지금 개인 수익률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리딩 아, 잘해서 정말? 수익도 잘 나고 있어요. 개인 수익이 난다라는 거는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카톡방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같이 수익이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스파이더님께서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 게 저는 제 수익 난 걸 자랑하지 않았고 스파이더님 자랑하신 거 저는 자랑합니다. 저는 수익률이 스파이더님 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두 분 다 수익률 좋으신 거 다 알고 계시죠? 저는 많이 좀 좋은 편이어가지고. 네. 네네. 제가 더 좋아요. 근데 네. 좀 두 분이 간질간질하긴 어차피 한데 같이 노란톡방은 같이 운영하시는 그렇죠. 같이 거예요. 같이 하고 운영하고 있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네, 가능한 경쟁적으로 거죠. 이제 수익을 만약에 이제 이제 내고 따로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 안 나오는데 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 수익률을 안 보셔놓고 저런 말씀하시니까 좀 보고 서운하네요. 있어요. 예. 훌륭하시던데요. 아니 이 공식 수익률 말고 제 개인 역으로 보여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이고야. 네, 진정하시고요, 두 분 다. 그럼 이쯤에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두나무 상장 이슈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네. 일주일 넘게 이렇게 상승세를 이어가니까. 네, 세계 1위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100조 가치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스닥에 네. 상장이 되면. 근데 두나무도 그만큼 큰 가치를 인정받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만큼까지는 아니고 그보다는 좀 부족하겠지만 한국에서 상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을 예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일이 갑자기 코인베이스요? 네, 코인베이스랑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해봐야겠지만 그만큼 똑같이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조의 가치를 인정받더라도 충분히 괜찮은 성적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예상보다 더 높은 이제 기대감, 마치 쿠팡처럼 쿠팡도 한 40조, 50조 정도의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넘은 이제 100조까지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두나무도 이제 뭐 똑같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예상치를 비슷한 양상은 벗어난다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했어도. 그리고 이 관련주들이 어떤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순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정을 주면 좋은 거고 조정을 주지 않고 간다고 한다면 좀 아쉬운 투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조정을 온다고 한다면 한 번 더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 방송 때도 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정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조정은 감사해야 될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좋은 네. 가격에 매수할 수 있기 기회인 때문에. 거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만 물려도 굉장히 이제 고통의 시간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종목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이게 결국은 분석과 이제 명분 이슈 체크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그럼 네. 분석과 명분 이슈 체크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죠. 네, 여러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전문가님이 두나무 관련주들은 신규 진입은 지금 어렵다라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보유자분들은 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정 비율을 따져보면서 진입 시점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페인트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상구님? 페인트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건설 섹터의 이제 연관 섹터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원재료 값이 이제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면서 더 이제 버프를 받았죠. 근데 이제 단순하게 건설 섹터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조선 섹터까지 이제 이제 수주를 많이 하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배도 페인트는 칠해야 되니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제 원재료를 쓰는 그런 이제 종목들이 더 추가적으로 강세를 받았고 페인트 종목들 중에서 노루페인트, 노루홀딩스, KCC, 사마페인트 등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이제 사마페인트로 오늘 수익 실현을 했고요. 와. 그리고 이제 오늘 노루페인트가 뛰었던 이유는 당연히 이제 페인트 섹터의 힘을 받은 것도 있으나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하고 이제 알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뭐 앞으로도 향후로도 당분간은 뭐 이렇게 강세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차트를 보면 또 과한 갭상승이 좀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맥점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더욱이 노란톡방에서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하지 않나. 아, 네. 저한테 또 토스를 해주셨네요. 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많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 아니면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하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전문가님. 네. 두 분 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잠시 후에 많으셨어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